따고 나서 봅니다. 따고 나서. 자, 몇 번 보시냐면 공유합의를 받고 용익물권 있죠? 용익물권 하게 되면 일단 용익물권 얘기 나오면 용익물권은 우리가 자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고 등기할 수 있고 뭐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없고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 등기 안 된다는 얘기죠. 중복 등기가 안 된다는 말을 우리가 양립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양립할 수 없다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가등기예요. 가등기.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어디에 등기부상에 을구의 1번 뭐라고? 자, 임차권. 임차권 뭐예요? 설정.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만약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본등기하기 전에 가등기 후에 2번 뭐예요? 전세권 등기를 했다. 전세권 등기를. 그럼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조건이 성취돼서 임차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를 한 다음에 임차권 무슨 등기를 본등기를 만약에 했죠? 그러면 이 임차권하고 전세권은 같은 동일 범위에 뭐 할 수 없으니까 양립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니까 중복이 안 되니까 이 등기는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 반대로 저당권은 뭐예요? 반대로 용익물권이 아닌 이렇게 뭐예요? 뭐가 아닌 용익물권이 아닌 자 뭐는 이거 저당권은 용익물권이 아닌 뭐라고 이 저당권은 이건 반대예요. 뭐는 안 되고 부동산 일부 안 되고 부동산 일부가 안 되고 뭐는 공유지분 가능하죠? 공유지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가 종국등기 가능하죠? 그래서 종국등기가 가능하니까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1번 저당권 뭐라고 설정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예요? 을합을 했다가 그 다음에 본등기 전에 여기다 뭐예요? 이순이 또 뭐예요? 저당권 등기를 만약에 병한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성립돼서 가등기에 뭐 하게 되면 본등기라는 저당권 등기 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뭐가 되니까 중복이 가능하니까 양립할 수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니까요. 말싸지 말라. 이제 그런 생각도 같이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용익물권은 이거부터 먼저 객체부터 먼저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느냐는 게 왜 사용하려고 하느냐는 게 그러니까 항상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있죠. 목적이 뭐냐는 게 범위가 뭐냐는 게 근데 전세권은 자 일단 전세금이 중요해요.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어. 왜 땅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땅에 대해서 뭐에 사용을 하는 거니까 목적이 땅이야. 건물하고 계약을 맺으면 건물이야. 그러니까 항상 다른 거는 목적과 범위가 따로따로 쓰는데 이 전세권은 뭐예요? 목적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범위만 있는 거 범위만. 다만 목적인 범위라고 목적 및 목적과 범위가 아니라 목적인 범위라고 이제 교과서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해해 주시고 문제 풀면서 보자. 그러면 어디에 거기 86쪽에 자 86쪽에 거기 29번을 뭐예요? 조그맣게 하나 별표해 주시고 자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지상권의 설정 목적과 이렇게 목적과 범위를 쓰죠?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계상이에요. 지료는 뭐예요? 지료는 설정 신청서의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료는 만약에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으면 기재해도 되고 기재 반드시 해야 되고 약정이란 말이 없으면 뭐예요? 굳이 기재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여튼 간에 앞에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일필지 일부란 말 나오죠? 일부란 말에는 지상권 등기는 뭐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는 게 있다. 타인의 농지에 전세권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지. 지상권 등기는 가능해요. 자, 5번 존속기간이 불합정 있죠? 그래서 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뭐예요? 자, 그 임차권도 옛날에는 20년에서 최장기간이 그게 불합치 판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임차권이나 지상권은 불합정 기간도 가능해요. 철탑 존속 기간을 한다. 자,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자, 87번에 거기 87페이지에 30번 있죠? 30번 지역권 등기에 관해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이것도 조그맣게 하나 별표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틀린 거랬는데 우리가 요번에 뭐예요? 법원직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답은 뭐냐면 일단 설정 등기는 요역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승역제 하는 거예요. 승역제. 예? 그게 올해 답이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승역제의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자로서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꼭 뭐예요? 꼭 어디하고 이 요역제하고 뭐가 있을 때 요역제하고 뭐예요? 이렇게 승역제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요역제하고 승역제가 있을 때 요역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지상권자도 승역지의 소유권자 아닌 뭐예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지역권 설정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그 지역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그 전세권 아래 부기 등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권리자고 지역권 설정자가 자, 이 승역지 소유권자가 설정자죠? 이 사람이 의무자다. 원칙이단죠.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할 때는 부동산 표시등 일반적인 기재 외에도 설정과 목적 범위 필요사항이죠? 필요사항이에요. 자, 5번에 절대 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 다니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몇 번에 88쪽에 뭐에 관한 얘기 33번을 뭐예요? 33번을 틀린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 하죠? 전세금 꼭 써야죠.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죠? 근데 3번은 절대 존속기간은 기록해야 한다라고 쓰지 않아요. 무슨 단어가 들어와야지만이 자, 등기원인의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을 때는 기록해야 한다라고 해야지 그 약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으면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기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야지. 예? 반드시 때문에 틀렸고 하야 한다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에 4번에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 전세권 있다. 맞다. 3번이 틀렸다. 자, 34번을 별표합니다. 34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틀린 것을 보자죠. 그러면 등기원인의 위약금의 약정 나오죠? 그래요. 약정이란 단어가 들어왔으니까, 기록해야 된다. 기록해야 한다라고 해도, 해야 한다.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자,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 동그라미. 절대 전세금의 반환 채권에 일부 양도했다는 일부 전등기는, 자,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해야 돼요. 만료된 후에 해야 돼요. 자, 소멸 후에 해야 되고, 만료된 다음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전세금의 반환 채권에 일부 양도했다는 일부 전등기 할 때 양도액 써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저당권의 일부 이전, 일부 채무 변제를 위한 일부 이전 등기 하죠?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그것도 하여튼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뭐예요? 일부 전환 양도액을 꼭 써야 돼요. 양도액을 기재한다. 그 다음에, 자, 대지권 또 등기 후에 있죠? 대지권 또 등기 후에, 대지권이 이렇게 나오죠? 어떤 토지 등기부든 건물 등기부든, 자, 건물 등기부에는 건물만의 전세권 할 수, 자, 있다. 토지 등기부에도 전세권 등기 가능하다 그랬죠? 못하는 게 뭐라 했어요? 이전 등기와 저당권 등기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전세금의 감액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증액 있죠? 증액하고 뭐 할 때, 증액하고 감액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자, 이건 뭐예요? 전세권의 변경 등기, 저당권의 변경 등기. 이게 바로 권리 변경 등기예요. 권리 뭐라고? 권리 변경 등기다. 그럼 권리 변경 등기라는 단어는 나오게 되면 증액하게 되면 증자가 있죠? 액자 둘이는 뭐예요? 같은 단어니까 필요 없고 증자가 동그라미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뭐라고? 인감유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무자가 뭐예요? 소유자 할 때 되죠? 이 소유자는 뭐예요? 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예요.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이제 감액하면 소유권자가 권리자예요. 자, 소유권자가 권리자니까 증액만 꼭 외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 변경하고 증액하고 같은 거예요. 채무자 변경하고 증액하고 같은 거니까 감액만 틀린 거예요. 감액만. 그래서 증액하면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거기 뭐라 했으니까 감액하면 뭐예요? 소유권자가 반대로 권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자, 소유자가 권리자니까 전세금을 감액에 의한 변경 등기 실 때 전세권자의 등기별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그 설정자의 인감률 제출해야 된다. 그 맞는 얘기다는 얘기예요. 왜? 당연히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자는 권리자니까. 자, 뭐라고 인감률 제출해야 한다. 근데 전세권자가 당연히 반대로 의무자니까 그 사람은 뭘 내야 돼요? 본인이 갖고 있는 등기필 정보 번호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일단 어디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절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일부 전세권의 일부 전등기는 자, 존속기간이 뭐하고 끝나고 후에 하든가 만료된 다음에 하든가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90페이지에 36번에 가장 옳지 않은 거 써놨죠? 반환 채권 이거 자, 답만 확인합니다. 답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4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 등기는 신청은
자,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 한 다음에 하라고? 소멸한 다음에 하라는, 소멸한 다음에. 그게 가장 기본적이니까. 자, 잊지 마시고 이해 두자. 그 다음에 자, 91페이지에 그 저당권 등기 나오죠? 저당권 등기 나온다. 그래서 여기 39번에 옳은 것 했는데, 자, 작년 시험이죠? 별표를 조그맣게 하나 두시고, 다 두자. 옳은 거랬어요. 자, 변제기는 뭐예요? 변제기는 임의적 기상이에요. 항상 등기부상에 이렇게, 자, 이 저당권, 갑 1번 뭐라고? 소유권 묻었는 게 갑이죠? 자, 어디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저당권 설정된 게 하죠? 채권액이, 자, 꼭 채권액 있죠? 이 채권액이 1억 2천만 원이다. 이 채무자를 꼭 써야 돼요. 채권액과 채무자. 이 두 가지는 안 쓰면 채무자 갑이다. 이 두 개를 안 쓰면 등기를 아예 받질 않아. 이건 필요적 사항이에요. 항상 저당권 하면, 자, 습관적으로 뭐예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하게 되면 채권액, 채권 최고액하고 뭐예요? 채무자. 이 채무자 안 쓰면 안 돼. 채무자 안 쓰면. 왜? 이 저당권자는 이 채무자가 뭐예요? 이자 안 주고 돈 안 갚으면 경매를 하면 돼.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바뀌든 간에 관심 없어요. 이 사람 뭐만 하면 돼요?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경매를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자, 부동산 팔을 때 이 병이, 자, 갑한테 돈 다 주고 사면 갑이 말소시키면 되죠. 근데 갑이 뭐예요? 나 돈이 없으니까 이거 안고 사겠다 하게 되면 이 채무자를 누구로 바꿔야 돼요? 병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채무자 변경에 따른, 이 채무자 변경에 따른 뭐예요? 무슨 등기예요, 이거? 저당권의 변경 등기예요. 그러면 증액할 때, 자, 1억 2천을 1억 5천으로 증액할 때, 누가, 얘가 문제야. 왜? 을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을 3천만 원 더 빌려줬으니까 증액이 된 거지. 그러면 이 을이 갑한테 욕을 해요. 야, 내가 너한테 3천 더 줘갖고 1억 5천이 돼갖고 증액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1억 2천이라고 오해할 거니까, 뭐로 바꿔달라고 이거? 1억 5천을 바꿔달라고 얘가 요구하니까 얘가 걸리자고 얘가 의무자라니까. 그러면 당연히 누가 하고 갑하고 뭐예요? 을하고 또 만나서 재계약을 해. 내가 얘한테 집을 팔라고 했는데 얘가 돈이 없다 하더라. 그래서 이거 안고 산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채무자가 아니라 누가 채무자 할 테니까 병이 채무자로 바뀌니까 이거 고쳐달라는 게요. 그러면 당연히 뭐 이거 고쳐야 되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걸리자고. 누가? 얘가 뭐라고 이거? 얘가 의무자 된다. 얘가 의무자 된다. 항상 그래서 뭐하고 증액하고 채무자 변경은 뭐 같다 이게 의무자 권리자가 같다고 생각하라는 게 뭐만 바꾸는 거 이거 가맹만 뭐예요? 가맹만 소유권자가 권리자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거기 어디에 39번에 일단 뭐예요? 변제기는 뭐라고? 임의적이고 필요적이 아니라 뭐라고? 임의적이고. 자, 뭐만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 자, 그다음에 채무자 표시만 필요적이. 그다음 자, 2번은 뭐예요? 부동산이 2개가 아니라 몇 개?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뭐예요? 공동담보물을 작성해요. 자, 3번이 옳죠? 3번이 중에서 옳은 게 아니라 다른 게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에 대한 일부 전등기 나오죠? 하여튼 저당권의 일부 전등기 할 때도 양도액, 전세권의 일부 전등기 할 때도 양도액, 일부 전하게 되면 꼭 양도액이 얼마가 양도액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꼭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거 돈만 빌리는 게 아니라 뭐를? 자, 쌀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왜? 돈은 아니지만 뭐예요? 쌀 빌려줬으니까 쌀 갚으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채권이지.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거기 바로 위에다가 쌀이라고 꼭 써두시고, 쌀. 자,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등기는 자, 분명히 저당권 등기할 때 채권액과 채권책을 꼭 써야 되니까 그 쌀값을 써야 돼, 쌀값. 그래서 여기 채권 평가액 바로 옆에다가 쌀값이라 써주세요, 쌀값.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해서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자, 이제 뭐예요? 선순위가 받아갔으니까 나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순위 받았으니까 후순위권자가 대의로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된다 하는데 뭘 기록해야 돼요? 매각대금을 다 뭘 기록해야 된다고? 매각대금 뭐예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있죠? 그거 다 기록해야 돼요. 매각대금도 기록해야 되고 모두 기록해야 된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 다 해야지만이 당연히 뭐예요? 매각대금에서 자 선순위 먼저 받은 것도 빼야 되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할 때 자 등기를 신청할 때
올해 이제 각하사유가 아닌 것 같아. 이거 각하사유 아니에요. 당연히 뭐예요? 돈 받을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5번을 꼭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자, 당연히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몇 번에 93쪽에 뭐에 관해서 41번을 별표하고 41번 한번 보자. 41번. 틀린 거 그랬어요. 아까부터 똑같은 얘기죠? 일정한 금액을 목적하지 않고 쌀 빌리기 위해서 저당 걷는 게 할 때는 평가액 쓴다 그랬죠? 자, 근데 2번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예요. 신청인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서 내는 게 아니라 누가 작성한다고? 자, 등기관이 작성한다. 다만 그 서류를 제출한다는 얘기지.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신청인은 공동담보 목록 작성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다. 그렇게 되면 맞는 얘기인데 작성하는 건 누가 한다? 등기관이. 그 다음에 3번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건 동일은 아닌 간에 반드시 맨 뒤에 뭐라고? 채무자를 표시해야 돼요. 채무자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등기 보다시피 등기부에는 뭐가 꼭 써놔야 돼요? 채권액과 채무자는 꼭 써 있어야 되죠? 이거 안 써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얘기지. 이 채권자, 이 지금 뭐예요? 저당권자는 소유권이 누군지 관심 안 줘도 되니까 돈 안 주면 그냥 경제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채무자 표시는 꼭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4번에 앞에 무슨 단어 보이고 대지권 동그라미 치고 중간에 뭐가 보이고 건물만이란 단어 동그라미 치면 대지권, 건물만, 저당권 등기 못한다. 이전 등기 못한다. 하는 게 아까 가능하고 뭐라 했어요?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식이다. 뭐라고? 저당권의 일부전 등기하게 되면 양도액 써라니죠. 뭐만 나오면 양도액이야. 그러니까 전세권의 일부이전 양도액, 저당권의 일부이전 나오면 다 양도액 쓰는 거야. 그냥 그 맨날 그 나오는 패턴이 똑같잖아. 그게 근데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런 패턴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론을 아무리 공부해도 객관식 문제 푸는 거하고는 또 별개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광고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개념을 차게 터득해야 돼. 그러니까 자주 보다 보면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일부이전 보게 되면 뭘 쓰라고? 양도액 써야 된다. 일부이전 등기하면 양도액. 용익물권이나 저당권, 소유권이 아닌 거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전 등기할 때는 지분을 쓰라는 얘기지. 그 지분을 써야 되는 거고 지분. 자, 소유권이 아닌 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일부전 등기 항상 뭘 쓰라고? 양도액을 쓰라는 얘기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어디 여러분 94쪽에 자 94쪽에 44번하고 45번인데 오늘은 45번을 별표해 두시고 45번을 한번 보자. 45번. 그 45번을 보게 되면 자 거기 95쪽에 45번 있죠? 틀린 것을 모두 고르랬어요. 그러면 기억니은 디귿리면 틀린 건 뭐라 그랬는데 자 거기 기억하고 뭐라고 니은 디귿 니을 중에 기억이 자기 짧죠? 한 줄뿐이 안 되니까. 그 부동산 유치권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를 유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등기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맞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자 거기 필요하지 않는다. 틀린 건 못 오니까 기억은 답이 아니야. 기억은 답이 아니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 1번, 2번은 지워요. 아예 답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제 자 니은을 보니까 벌써 니은을 보니까 거기 3번하고 4번이 뭐예요? 니은이 2개고 5번에 디귿이 하나죠? 통밥상 뭐예요? 답은 5번은 아니야. 3번 아니면 4번이지. 그게 눈치가 들어와야 돼. 그게 객관식을 푸는 기술이에요. 스킬. 그런 게 기술력이에요. 그러면 니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니은은 뭐예요? 여러 사람 수인 나오죠? 채권자가 여러 수인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자 수인, 채권, 최고액 있죠? 수인, 채권, 최고액은 구분해서 기록하지 않아. 단일하게 기록해요. 1억 2천이면 1억 2천이라 써야 되지. 채권자가 3명 있다 그래서 자 1억 2천만 원을 채권자가 A, B 3명 있다 그래서 얼마씩? 4천만 원씩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 이렇게 안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딱 단어를 봤을 때 저당권 문제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오면 여러 사람 나오면 뭐라고? 단일 기록이야. 단일하게 딱 하나로 써야 되지 여러 개 나눠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그럼 만약에 자 시험 문제 나와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채무자가 수인이라면 A 채무자는 뭐예요? 2억 B 채무자는 1억이라고 자 기재할 수 있다. OX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배울 때는
단일하게 기록해라고 이렇게 그렇게 외워놓고 나서 또 막상 또 이렇게 나오면 아무 생각,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나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해서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항상 단일하게 쓰라는 얘기. 채권자든 채무자든 뭐예요. 자, 채권자든 채무자든 여러 명이라 하면, 여튼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뭐 하면 안 된다고? 나눠 쓰면 안 된다는 얘기. 나눠 쓰면 여튼 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모르는 거. 니은은 뭐예요? 틀린 거니까. 그 니은 틀린 거죠? 그래. 니은 들어가니까 3번 아니면 4번이야. 디귿이냐, 미음이냐, 얘기죠? 디귿과 미음을 딱 보니까, 뭐는 여기. 디귿은 많이 보던 거죠? 일정한, 자, 쌀 빌리기 위해서 뭐예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지 않는 채권 담보에 의한 등기도 뭐예요? 가능하죠? 불가능한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틀린 거니까 뭐예요? 뭐가 들어야 돼요? 디귿이 들어가니까 3번이다. 그죠? 쌀 빌리기 위해서 뭐예요? 쌀 빌리기 위해서, 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죠? 그래.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자, 미음은, 그래서 여기, 자, 니은은 당연히 뭐예요? 채권액과 채무자는 무조건 써야 되겠죠? 필요상이에요. 근데 존속기간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음은, 자, 근저당권의 설정의 원인으로서 그 설정 계약을 기재하고 기본 계약은 내용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써놨죠? 설정 계약은 필요상이니까 기재되고, 그 기본 계약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 내용은 뭐예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 기본 계약상의 내용은 두 사람 사이에 뭐예요? 계약서상의 내용까지 할 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왜냐면 이 근저당권은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초계약이 있어야 돼요. 대열대차라든가 내가 약속금을 지급하기, 내가 약속금을 발행할 테니까 은행이 지급해달라는 그 기초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기초계약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은행이 내가 너를 못 믿겠으니까 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예요? 근저당권에 대한 계약이고, 그 전에 뭐라고? 기본 기초계약 있죠? 그건 쓸 필요 없다. 자기네 은행과 그 사람 사이의 계약이니까 필요 없다. 그런 얘기. 그거 꼭 알아야지 붙는 거예요. 몰라도 붙는 거예요, 이거. 몰라도 붙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본 계약이, 그러니까 항상 원래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앞에 기초계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저당권을 계약을 하는데, 요즘은 은행에서 실무적으로 뭐예요? 누구한테, 그 사람들한테 다 돈 받아, 이자 챙겨 먹으려고 일반인한테도 뭐예요? 근저당권에. 요새 저당권 거의 다 사라졌어요. 원래는 근저당권은 누구한테만 하는 건데, 장사하거나 돈이 필요한 유동성을 가기 이런 사람들한테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하는 거, 일반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은행이 뭐 때문에 그거. 이자당산이라고 일반인도 다 모르 해, 이거. 근저당권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기본 계획이에요.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96쪽에 46번에 뭐예요? 근저당 변경 등에 관해서 뭐 한 것?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1번에 뭐예요? 1번에 등기사항 이해강 있는 3자가 있을 경우에 승낙서나 대행할 수 있는 재판 등을 뭐예요? 첨부할 때는 부기등기하고 첨부하지 못한다면 뭐라고? 주등기하라. 그 다음에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뭐라고? 일정한 결산기까지 얼마? 1억 2천만 원이라는 뭐예요? 자, 채권책을 정해놓고 누가 갑이란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금이 3천만 원짜리라면 은행에서 뭐예요? 자, 지급해주죠? 약속만은 4천만 원짜리 지급해주고 5천만 원 지급하죠? 그래서 3천, 4천, 5천 하면 1억 2천이죠? 그러면 이 갑이 은행에 뭐예요? 더 이상 바람에서 돈 안 갚으면 부도나니까 이제 은행에 뭐예요? 좀 찔끔 좀 갚는다니까. 한 3천 정도 갚는다니죠. 그러면 이렇게 뭐 했다가 증가했다가 뭐라고? 감소하죠? 그래요. 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언제까지? 이렇게 뭐예요? 결산기까지 한다니까. 결산기는 자기네 계약상에 뭐예요? 2년, 3년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결산기까지는 계속 뭐예요? 어음 발행하고 뭐예요? 지급하고 돈 갚고 발행 지급 돈 갚고 그랬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산기가 이제 딱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에 돈을 안 갚은 뭐예요? 금액이 있겠죠? 금액이 계산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후에는 자, 은행은 이제 뭐예요? 네가 1억 2천만 원 채권 채고액 중에서 네 범위 중에서 우리한테 갚을 돈이 7천이 남았으니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뭐가 생긴다는 게 이거. 채권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근저당권이 잊었는 게는 이렇게 근저당권이 잊었는 게는 후에도 할 수 있지만 이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직 뭐예요? 돈을 갚을 시기가 안 된 거죠? 은행이 이 전이니까 돈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채권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근저당권 연등할 때 그냥 자, 원인을 뭐라 해요? 계약 양도라고 해요. 근데 자, 이 결산기가 끝나서 자, 확정되기 후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이거?
채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확정채권의 양도라고 쓰는 거예요. 확정채권. 그래서 여기 뭐라고? 자, 피납부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써있죠? 전일 때는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계약 인수한다, 계약 인수다, 뭐 채무자가 바뀌는 거 이제 계약 인수라 이렇게 쓴다는 죠. 무슨 단어가 안 들어갔어요? 채권이란 단어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그게 좀 포인트야. 전이라면 채권이란 말이 안 들어가고 계약이고, 후라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채권이란 말이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자, 3번 토지정부에 설정된 근저당에 관한 지분 일부에 대한 근저당 포기를 원인에 한 뭐예요? 변경 등기할 수도 있다. 안 배웠으면 답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4번에 뭐예요? 감액 힘은 인감용 낼 필요 없겠죠? 그죠? 증액일 때 내니까. 여기 증액 나오면 뭐예요? 인감용을 내야 돼요.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반대로 감액 힘은 소유권자가 권리자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안 외워두면 자, 이거 보고 못 따져요. 그러니까 못 따니까 외워야 돼요. 뭐만 된다고? 증액 동그라미 인감용 의무자 소유자. 증액할 때만 인감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증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되는 건물 표시 변경 등기는 증축 등기된 경우에 증축 건물의 근저당 효력에 미치려 하기 위해서 그냥 부동산 표시 변경만 하면 되지. 또 뭐예요? 또 뭐 할 필요 없어요. 또 별도로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없다. 그렇게 보시고 46번은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자,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고 자, 97페이지에 48번 문제를 보자. 40번 임차권회가 오른 거랬죠? 자, 임차권회 전등기는 뭐예요? 전대는 당연히 부기등기고. 자, 2번에 구분 임차권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자, 구분 지상권, 구분 건물뿐이 없어요. 절대 뭐가 없다? 구분 임차권은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 10월 되면 여러 가지 또 복합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꼭 구분 임차권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있다고 없다고? 없다니까요. 배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절대 자, 다시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과학이 아닙니다. 창작하지 마시고. 있는 거나 보고 뭐예요. 잘 찍으려고 노력해야지, 창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예요.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이미 권리가 소멸되고 하는 거니까, 소멸된 권리를 기초로 이전등기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 아래 부지, 그 선하부지가 선 아래 부지예요. 선아래 부지에 대해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거 뭐예요? 허용돼요. 왜? 법이 7년 전에 개정돼서 체장기간이 없어졌으므로 어디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불확정기간도 가능하다는 거. 확정되지 않는 기간. 그 다음에 거기 5번 토지거래하고 가서 임차권 등기할 때 낼 필요 없다 그랬죠?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3번이 뭐예요? 3번이 어디 3번이 아니죠? 존재한 임차권 등기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몇 번이 할 수 있다도 안 되고. 자, 48번에 오른 것은 1번만 옳죠? 1번만. 1번만 옳히니까 부기등기하는 게 1번 없는 거죠? 2번은 뭐예요? 구분 임차권 안 되고. 3번은 뭐예요? 없다고. 존속기간 끝났으니까. 4번은 허용된다는 얘기고. 5번은 허가서 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토지거래 허가서는 언제 내느냐?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유상 거래를 하려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청에 가서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허가를 받은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서예요. 그래서 거래, 유상거래,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죠? 뭐라고? 지상권 등기할 때. 지상권의 설정이나 지상권의 등기할 때. 그 다음에 가니까 뭐라고? 가등기. 그래서 소유권의 가등기, 지상권의 가등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가만히 있다. 문제 풀다가 토지거래 허가서를 언제 내지? 라는 생각하고 그 시간에 거래 전등기, 지상권, 가등기 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걸 언제 낼까? 그거 고민, 그 시간에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거래 전등기, 지상권, 가등기. 거래 전등기, 지상권, 가등기. 딱 이 세 개. 여기 임차권 안 들어가죠? 그래요. 자, 넘겨보시면, 자, 구분 건물은 배웠고, 그 다음에 쭉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냐면 거기 104페이지 있죠? 하필인데 이제 올해 시험 문제 하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나와요? 하필 등기가 저것 때문에 나와요. 올해 법이 개정돼서 신탁 등기 있죠? 신탁 등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예요? 이제 하필이 중요한데 합병이 중요한데. 자, 건물이론 토지는 합병이를 하자. 합병이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뭐냐 하게 되면 원칙은 토지의 합병 대상 토지의 전부든 일부든 일부는 뭐예요? 자, 일단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기등기라는 의미예요.
소유권이 갖고 기등기다. 왜? 소유권자가 갖고 기등기다. 왜 그러냐면 용익물권 등기가 돼 있어야 되니까. 이 지상권이든 그 다음에 지역권이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이든. 자, 근데 이 지역권은 뭐예요? 항상 요새 디테일하게 나온다 했죠? 세부적으로. 승역지 지역권이에요. 승역지. 무슨 지역권? 유역지가 아니라 뭐예요? 승역지. 왜? 유역지는 유역지 전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유역지 전부를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유역지가 있는 땅이 A 땅이고 옆에 B 땅이 또 있다 그러면 합병하면 안 돼. 왜? 그 유역지 전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합병해버리면 일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안 된다는 게. 항상 승역지가 일부도 되고 승역지가 전부 되니까 가능하다는 점.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소유권,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뭐예요? 자,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있죠? 자, 이것만 뭐라고? 이것만 합병할 수 있는 게 이걸 원칙이다. 이거 이외에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뭐냐, 예외가. 그 예외가 있을 때, 예외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뭐가, 이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이거는 일부 되고 전부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건 항상 뭐예요?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합병 대상 모든 토지. 이 단어가 나와야 돼. 모든 토지. 합병 대상 모든 토지. 모든 토지에. 자, 등기 원인 및,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접수 번호가 뭐예요?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다. 저당권. 항상 저당권, 모든 토지의 저당권이 뭐가 같아야 돼요?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접수 번호가 동일해야 돼요. 그 다음. 자, 요번에 이제 신설된 게 뭐예요? 모든 토지에. 자, 모든 토지에 내용이 같은, 신탁원부 내용이 같은 뭐예요? 무슨 등기? 신탁 등기. 그러니까 만약에 자 신탁 등기 뭐예요? 신탁 등기가 자 있어야 돼. 모든 토지 신탁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는데 여기 B 토지만 신탁 등기가 돼 있어. 안 된다니까. 모든 토지에 돼 있어. 항상 예외는 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 모든 토지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거기 몇 쪽에 100자 그 100 그 4쪽에 뭐 1번은 자 1번은 이제 그 뒤에 4번 볼 테니까 일단 거기 105페이지 보세요. 2번 보세요. 2번. 자, 2번 보시면, 자, 2번은 뭐예요? 2번, 거기 오른걸 있죠? 그럼 1번에 토지의 지번을 변경할 경우에 소유자의 명의자는 사실부터, 우리의 지번 변경은 뭐예요? 일단 1개월의 의무가, 부동산 표제부는 몇 개월의 의무예요?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부동산 표제부는 몇 개월에? 1개월. 과태료 없어요. 왜? 소관청이 촉탁하니까. 그래서 2번,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 표시에 공부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지받을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직권으로 표시 변경해야 된다 썼는데 자 2번도 틀린 말이다. 왜? 불법 통지를 보내오면 일단 소유권자한테 1개월의 의무를 주어줘요. 네가 뭐 하지 않으면 표시 변경을 아니하면 직권하겠다는 얘기지 무조건 받고 나서 직권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무슨 얘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어디하고 등기부 있죠? 예,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 있을 때, 자, 소유권이 누구한테? 갑에서, 소유권 문제는 이게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뭐가 됐는데, 넘어와서 이제 보내왔는데, 어디는, 자, 이 지금 뭐예요? 등기부는 답에서 뭐가 됐고, 대가 됐고. 자, 대장은. 아직은 등기부는 답이라는 얘기죠?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는데,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권 정리 못하고 불법 통지 보내주면 등기관이 이 을이란 사람한테 자 을이란 사람한테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1개월의 기간을 줄 테니까 네가 나와서 뭐예요? 2번 대로 바꿔라는 거죠. 이걸 안 하면은 뭐 하겠다는 얘기. 안 하면은 직권하겠다는 얘기지. 통지 받은 날부터 뭐 통지 받고 나자마자 뭐예요? 직권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 변경했을 때는 명의자가 2사람 이상일 때는 뭐예요? 전원한테 통지하는 게 아니라 그중 누구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통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전세권에 관한 등기했을 때 건물에 관해서는 뭐예요? 합병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 틀린 말이죠. 합병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합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5번에 구분 건물에 대한 대주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자, 대회에서 신청할 수 뭐예요? 있다죠? 그럼 뭐예요? 옳은 게 1번, 이거 답이 틀렸네. 자, 1개월에 변경 신청한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고 1번이 되고 오타입니다. 오타. 몇 번으로? 1번으로 고치세요. 4번이 아니라 몇 번? 1번입니다. 4번이 아니라 몇 번? 1번입니다. 1번.
넘기세요. 넘기시면 어디에 거기 뭐예요? 106페이지에 그 3번 있고 권리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예요? 자 4번 있죠? 4번을 별표합니다. 4번을 꼭 별표해 주시고 4번을 별표해 주시고 자 보시면 합병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 있죠? 그러면 1번은 당연히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압류가 있어. 가압류는 뭐예요? 가압류 가치 없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뭐 등기원인 연을 필요 없어. 전세권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은 뒤에 저당권 있죠? 저당권은 항상 무슨 말이 와야 돼요? A, B 토지 모두의 뭐가 등기원인 연을 및 저수번호가 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4번, 5번은 다 뭐가 있으니까 용익물권 나왔으니까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 나와서 만약에 1번을 뭐로 바꾸면 A 토지의 의뢰 전세권. B 토지의 뭐예요? 자, B 토지의 신탁 등기. 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절대 신탁 등기는 모든 토지의 신탁 등기가 돼 있어야지 일부의 신탁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모든 토지에 있어야 돼요. 일부 토지에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토지의 신탁 등기지 모든 토지의 신탁 등기지 뭐예요? 일부 토지의 신탁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해서 꼭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그게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어디에 거기 자 6번 문제 6번 문제를 보시면 6번 문제 뭐라 써놨어요? 건물 구조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등기 하기 전에 먼저 대장부터 먼저 고쳐야 되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봤을 때는 당연히 바뀐 걸로 봐서 등기관이 뭐 해줘야 돼요? 직권해야 된다. 직권. 일단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절대 3번에 표제해보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언제나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건물 구조가 바뀌었으면 시멘트 벽돌이 철근으로 바뀌었으면 그 시멘트 벽돌은 지워야 돼요. 자 구조 변경이 됐으면 종전상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말소해야 된다. 그 얘기죠? 말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그러면 거기 108페이지 보시면 등기관에 뭐예요? 직권경영등기 나오죠? 직권경영등기는 잘 안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게 세 가지예요. 뭐라고?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등기관이 실수로 잘못했으면 등기관이 직권하는데 당연히 뭐예요? 사전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한테 사후에 보고하고 사후에 보고한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통제하는데 아까 있죠? 직권이든 뭐예요? 경정이든 당연히 소유권자가 명의자가 2사람 이상이라면 자, 그 중에 한 사람한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자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것이며 그리고 경정 전후에 동의를 해야 되고 자 거기 3번에 뭐라고? 3자가 있을 때 뭐예요? 승낙서 필요하죠? 4번은 뭐예요? 4번에 사전 허가를 얻어야 돼요. 사후 보고해야 돼요. 사후 그게 답이에요. 사후 보고예요. 항상 나중에 한 다음에 보고하는 거예요. 지방법원한테.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그 내용을 통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몇 사람 이상이라면 2사람 이상이라면 뭐예요? 전원한테 한 사람한테 하면 돼요. 그 얘기죠. 자, 이제는 끝나고 10시 반까지만 하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말수하고 가등기만 하면 되니까. 네. 10시 반 하면 되겠다.